지금부터 책상 배치 문제에 대한 예시해법과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상 배치 문제는 책상에 수가 주어지면 모둠을 만드는 책상 배치 수를 출력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문제 설명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책상들을 이어붙여 모든 모둠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책상 방향은 돌리지 않는다. 두 개 이상의 책상을 좌우로 이어붙여 하나의 모둠을 만든다. 한 줄에는 한 개의 모둠만 만든다. 각 모둠의 책상들 중 한 면 이상을 앞줄과 뒷줄에 붙여 모둠끼리 소통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4개의 책상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책상 배치를 만들 수 있다. 책상의 개수 n이 주어질 때 가능한 자리 배치의 가지수는 얼마나 될까?입니다. 입력은 책상의 개수 n이 입력되고 n은 2 이상 100 이하의 수입니다. 출력 설명은 가능한 자리 배치의 가지수를 출력한다입니다. 책상으로 모둠을 만드는 조건과 모둠을 배치하는 조건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 모둠을 만드는 조건은 2개 이상의 책상을 좌우로 이어붙여야 하며 한 줄에 한 개의 모둠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든 모둠을 붙일 때는 앞모둠과 뒷모둠의 책상을 한 면 이상 붙여야 합니다. 왼쪽 그림은 책상 12개로 배치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중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책상 2개부터 책상 4개까지 배치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상 2개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개입니다. 모둠을 구성하는 최소 책상 수가 2개이기 때문입니다. 책상 3개로 만들 수 있는 자리 배치 수도 1개입니다. 1모둠 책상을 2개 또는 3개로 만들 수 있는데 만약 1모둠 책상이 2개라면 2모둠 책상은 1개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모둠을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모둠 책상 3개로 만드는 경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책상 4개로 만들 수 있는 자리 배치 수는 4개입니다. 1모둠 책상이 4개인 경우가 한 가지 있고 1모둠 책상이 2개, 2모둠 책상이 2개인 경우에 모둠끼리 붙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이기 때문에 모두 합하면 전부 4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책상 5개인 경우로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책상 5개로 만들 수 있는 모둠 구성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모둠 책상이 2개인 경우부터 1모둠 책상이 5개인 경우까지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모둠 책상이 2개, 2모둠 책상이 2개인 경우 3모둠 책상은 1개로 모둠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1모둠 책상이 2개이고 2모둠 책상이 3개인 경우에는 책상 배치가 가능합니다. 또 1모둠 책상이 3개이고 2모둠 책상이 2개인 경우에도 책상 배치가 가능합니다. 1모둠 책상이 4개인 경우에는 2모둠 책상이 1개로 모둠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모둠 책상이 5개인 경우에도 책상 배치가 가능합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 모둠끼리 책상을 붙이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 전부 몇 가지 자리 배치가 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1모둠 책상이 2개이고 2모둠 책상이 3개인 경우에는 책상을 한 면 이상 붙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왼쪽 보이는 그림과 같습니다. 이것은 1모둠 책상수 더하기 2모둠 책상수 빼기 1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모둠 책상이 3개이고 2모둠 책상이 2개인 경우에도 책상을 한 면 이상 붙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왼쪽 그림과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1모둠 책상수 더하기 2모둠 책상수 빼기 1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둠끼리 책상을 붙일 때는 붙이는 모둠의 책상수를 더한 후에 1을 빼면 붙이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1모둠 책상이 5개인 경우에는 남는 책상 수가 없으므로 자리의 배치 수는 한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경우를 더했을 때 책상 5개로 만들 수 있는 자리의 배치의 수는 9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 해결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책상이 N개 있다고 가정하면 앞에서부터 한 모둠씩 만들어가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둠은 책상 2개부터 N개까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모둠을 만들고 책상이 남은 경우에는 두 번째 모둠을 만듭니다. 두 번째 모둠 역시 책상 2개부터 남은 책상 전부를 사용해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둠을 만들고도 책상이 아직 남은 경우는 세 번째 모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모둠 역시 책상 2개부터 남은 책상 전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책상이 남은 경우 다음 모둠을 만드는 것을 반복합니다. 만약 남은 책상 전부로 모둠을 만든 경우 책상을 모두 배치하였으므로 마지막 모둠을 배치하는 경우의 수를 한 개 셉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둠과 앞모둠을 붙입니다. 이때 마지막 모둠과 그 앞모둠을 붙이는 경우의 수는 앞모둠 책상수 더하기 마지막 모둠 책상수 빼기 1입니다. 이렇게 뒤에서 만든 모둠들을 앞모둠과 반복하여 붙이는 경우의 수를 셉니다. 이때 경우의 수는 앞모둠 책상수 더하기 뒷모둠 책상수 빼기 1을 한 것에 뒷모둠들의 자리 배치 경우의 수를 곱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경우의 수를 모두 세면 책상 N개로 만들 수 있는 자리 배치 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해결 방법으로 프로그래밍을 해서 해결을 하더라도 책상이 100인 경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 제한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남은 책상 수에 따른 자리 배치 수를 기억해 둔 후에 뒷모둠을 만들기 전에 남은 책상 수에 따라 기억해 둔 자리 배치 수가 있는지 확인하고 기억해 둔 자리 배치 수가 없을 때만 계속해서 세어 나가고 만약 기억해 둔 것이 있다면 세는 것을 중단하고 그 수를 활용한다면 반복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세는 것을 기억해 둔 후에 반복을 줄이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책상이 100개인 경우에 모둠을 만들어 가는데 1모둠 책상이 2개, 2모둠 책상이 2개, 3모둠 책상이 2개인 경우에 남은 책상은 94개입니다. 책상이 94개 남았을 때 94개로 만들 수 있는 자리 배치 수가 기억해 둔 것이 없다면 94개로 만들 수 있는 책상 배치 수를 계속해서 세어 나갑니다. 그리고 이 센 것을 기억해 둡니다. 계속해서 세는 도중에 1모둠 책상이 2개이고 2모둠 책상이 4개인 경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역시 남은 책상 수는 94개입니다. 이때는 책상 배치를 계속해서 셀 필요 없이 앞에서 94개가 남은 책상 94개로 만들 수 있는 자리 배치 수가 몇 개인지 기억해 둔 것이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둔 수를 활용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여 세워나가는 도중에 1모둠 책상이 3개, 2모둠 책상이 3개일 때 남은 책상 수는 94개가 됩니다. 이때 역시 기억해둔 수를 활용해 반복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리 배치 수를 기억해 둘 때 앞에 모둠과 붙이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남은 책상 수와 가장 앞의 책상 수에 따른 자리 배치 수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책상이 94개 남은 경우에 자리 배치 수를 기억해 둘 때는 이 앞에 모둠과 붙이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남은 책상이 94개이고 94개로 만드는 모둠들의 가장 앞에 책상 수가 2개인 경우부터 94개인 경우까지 나누어서 기억해 둬야 합니다. 이것은 2차원 배열에 기억해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파이썬 예시 코드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책상 수 n을 입력받는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둠을 한 줄씩 만드는 함수를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는 임의로 addDesk라는 함수로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는 남은 책상 수 값을 받아서 그 책상 수로 만들 수 있는 자리 배치 수를 배열로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배열로 반환할 때는 배열로 반환하는 이유는 첫째 줄 책상 수에 따른 자리 배치 수를 배열로 반환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결과값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책상 전부를 사용하면 자리 배치 수는 1개이기 때문에 이것을 결과값에 저장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은 책상 수를 인자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책상 수 전부를 첫째 줄에 사용했을 때는 1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부터는 책상 2개부터 시작해서 모둠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상이 남은 경우에는 다음 줄을 모둠을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addDesk 함수를 다시 한번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 모둠을 만든 결과값을 받아서 이것을 앞모둠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수의 결과값을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력을 받은 n을 가지고 최초로 함수를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값으로 나온 것을 모두 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값을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든 코드가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을 입력하면 1을 출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0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을 입력했을 때는 1231을 출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100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이 100인 경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남은 책상 수와 가장 앞의 책상 수에 따른 자리 배치 수를 기억해 두고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책상이 n개 남고 가장 앞의 책상 수가 m개일 때 자리 배치 수를 2차원 배열 nm에 저장해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억해 두는 부분을 코드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은 책상 수와 가장 앞의 책상 수에 따른 자리 배치 수를 기억하는 2차원 배열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언한 배열을 가지고 기억해둔 자리 배치 수가 없다면 다음 모둠을 만드는 부분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기억해둔 자리 배치 수 배열의 길이가 0이라면은 빈 배열이기 때문에 다음 모둠을 만드는 부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둔 자리 배치 수가 없다면 제기 함수를 호출하고 이제부터 비하인드 리절트에는 기억해둔 부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코드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3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을 출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을 입력했을 때는 1231을 출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0을 입력했을 때는 아주 큰 숫자를 출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를 잘 읽어보면 문제에는 다음과 같은 출력 조건이 있습니다. 단 가지수가 매우 크기 때문에 천만으로 나눈 나머지를 출력해야 됩니다. 따라서 최종 결과값을 천만으로 나눈 나머지를 출력해야 합니다. 이 조건은 다른 언어의 경우에는 입력이 100일 때 음수를 출력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결과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수형 안에 담을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에 천만으로 나누는 부분을 결과를 천만으로 나눈 나머지를 출력하는 부분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코드는 100만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값이 100일 때 78만 3,920을 출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답 코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연습용 테스트 사이트에 제출해서 통과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과를 채점 중인데 입력값이 1일 때부터 100일 때까지 테스트하는 중이므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통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만든 예시 코드는 for 문 속에 모둠을 만드는 제기 함수를 호출하고 그 결과로 받은 배열을 다시 for 문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해결 방법으로 책상 2개부터 n개까지 차례대로 세어 나가는 방법으로 n개를 셀 때는 n-1개를 세었을 때를 활용하고 n-1개를 셀 때는 n-2개를 셀 때를 세어둔 수를 활용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입력을 받는 부분은 똑같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해두는 공간을 선언할 때 조금 다르게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으로 초기화시킨 뒤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간 부분을 바꾸어서 책상 2개부터 n개까지 배치수를 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상이 i개일 때 앞에 책상 수가 i개라면 가능한 배치수는 1이기 때문에 미리 저장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책상이 i개일 때 첫 모둠 책상은 j2개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미리 세워둔 배치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책상이 i개일 때 첫 모둠 책상은 j2개이라면 남은 책상은 i-j2개가 되고 이때의 첫 모둠 책상을 k개라고 가정하고 반복문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모둠과 앞모둠을 앞에 세워둔 뒷모둠을 활용해서 숫자를 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최종 결과 값을 세어서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든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이 3일 때 1을 출력하고 입력이 10일 때 1231을 출력합니다. 그리고 입력이 100일 때 78만 3920을 출력합니다. 이것 역시 채점 사이트에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CPP 예시 코드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둠을 한 줄씩 만드는 함수를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 이름은 addDesk 함수라고 임의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는 left desk count라는 남은 책상 수를 인자로 받아서 어, 첫째 줄 책상 수에 따른 자리 배치 수를 배열로 리턴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결과값을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책상을 전부 사용하면 자리 배치 수는 1개이기 때문에 이 값을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책상 2개부터 모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둠을 만들고 남은 책상이 있다면 다음 모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add desk 함수를 다시 한번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줄 i개를 사용했기 때문에 남은 책상 수에서 i개를 뺀 것을 인자로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만든 것을 결과값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모둠과 남은 책상으로 만든 뒷모둠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수의 결과값을 리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메인 함수 내에서 입력값을 입력받은 뒤에 이걸 가지고 함수를 호출해서 결과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값을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만든 코드를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배열을 0으로 초기화시키는 부분을 잘못 적었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입력값이 3일 때는 1을 출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값이 10일 때는 64, 결과값이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리절트 결과값을 앞모둠과 뒷모둠을 붙이는 부분을 잘못되었기 때문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코드를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값이 3일 때는 1을 출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값이 10일 때는 1231을 출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력값이 100일 때는 입력이 100인 경우에는 출력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책상 수와 가장 앞의 책상 수에 따른 자리 배치 수를 기억해 두고 사용해야 합니다. 책상이 n개 남고 가장 앞에 책상 수가 m개일 때 자리 배치 수를 2차원 배열 nm에 기억해 두고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억해 두는 부분을 추가한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은 책상 수와 가장 앞에 책상 수에 따른 자리 배치 수를 기억하는 2차원 배열을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원 배열을 선언한 뒤에 이제 기억해둔 자리 배치 수가 없다면 다음 모둠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addDesk 함수를 제기로 호출하는 부분을 기억해둔 자리 배치 수가 없을 때만 호출하는 것으로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남은 책상 수를 전부 사용했을 때의 결과값이 0이라면 이것은 기억해 둔 적이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때만 addDesk 함수를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값으로 받은 비하인드 리절트를 기억해 두는 공간에 저장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 둔 자리 배치 수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가한 코드를 가지고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값이 3일 때는 1을 출력하고 입력값이 10일 때는 1231을 출력하고 입력값이 100일 때는 아주 빠르게 결과를 내지만 결과값이 음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 이것은 결과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수형 안에 담을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문제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는데 단 가지수가 매우 크기 때문에 천만으로 나눈 나머지를 출력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드에서 앞모둠과 뒷모둠을 붙일 때 곱하는 수가 100 이하이기 때문에 천만으로 나눈 나머지는 정수형 안에 안전하게 담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모둠과 뒷모둠을 붙일 때마다 천만으로 나눈 나머지를 저장해야 되고 또 최종 결과값을 더할 때마다도 천만으로 나눈 나머지를 저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누는 수를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모둠과 뒷모둠을 붙일 때마다
천만으로 나눈 나머지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결과값을 더할 때마다도 천만으로 나눈 나머지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코드도 한번 다시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이 3일 때는 2를 출력하고, 입력이 10일 때는 1231을 출력하고, 입력이 100일 때는 78만 3920을 출력합니다. 그러면 이 코드를 연습용 채점 사이트에 제출해서 정답이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값이 1일 때부터 100일 때까지 모두 채점하기 때문에 채점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이 맞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만든 코드는 for 문 속에 제기 함수를 호출하고, 그리고 이 함수로 받은 결과값을 가지고 다시 for 문을 사용해 결과값을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해결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책상이 2개일 때부터 n개까지 책상 배치수를 세어가는 방법으로, 책상이 3개인 것을 만들 때는 2개 세었던 것을 활용하고, 4개인 것을 만들 때는 2개, 3개 세었던 것을 활용하고 해서 n개까지 차례대로 책상 수를 세어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for문을 3번 사용하면 해결 방법이 나오게 되는데, 이 코드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해 두는 공간과 나누는 수는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dd desk 함수는 모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n을 입력받은 부분부터 다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상을 2개부터 n개까지 배치수를 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상이 i개 남았을 때 첫째 줄 책상 수가 i라면, 이것은 배치 가지 수가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1을 저장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상 수가 i개일 때 첫 모둠 책상이 j2개로 가정하고 반복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상이 i개이고 첫 모둠 책상이 j2개라면, 남은 책상은 i-j2개가 됩니다. 그러면 남은 책상 i-j2개에 대해서 첫 모둠 책상이 k개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반복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세워둔 것을 활용해서 책상이 i개일 때의 결과값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것을 활용해서 책상 배치수를 구할 때마다 나누는 수로 모두로 나눈 나머지 값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최종 결과값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든 코드를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값이 3일 때는 1을 출력하고 입력값이 10일 때는 1231을 출력합니다. 입력값이 100일 때는 78만 3920을 출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드도 다시 한번 연습 사이트에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점이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자바 예시 코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상수 n을 입력받는 부분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상수 n을 입력받는 부분을 작성하였고 그 다음에는 모둠을 한 줄씩 만드는 함수를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는 임의로 addDesk라는 이름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는 모둠을 한 줄씩 만들어 나간 함수로 left desk count라는 남은 책상 수를 입력받아서 첫째 줄 책상 수에 따른 자리 배치 수를 배열로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이 함수의 결과값을 먼저 선언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책상 2개부터 모둠을 만들어 나가기 전에 남은 책상 전부를 사용하면 자리 배치 수는 1개이기 때문에 첫째 줄에 남은 책상을 전부 사용했을 때는 1을 저장해 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상 2개부터 모둠을 만들어 나가는데 만약 남은 책상이 있다면 또다시 다음 모둠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줄에 책상을 i에게 사용했기 때문에 다음 줄은 남은 책상 수를 i를 빼서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의 결과값을 받아서 앞모둠과 붙이는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함수가 모두 완성되었기 때문에 다시 메인 함수로 돌아가서 최초로 이 함수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결과값은 answers라는 배열에 저장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결과값을 모두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든 코드를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을 입력하였을 때는 1을 출력하고 10을 입력하였을 때는 1232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100을 입력하였을 때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남은 책상 수와 가장 앞의 책상 수에 따른 자리 배치 수를 기억해 두고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리 배치 수를 첫째 줄 자리 배치 수와 남은 책상 수 자리 배치 수를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2차원 배열에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억해 두는 부분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책상 수와 가장 앞의 책상 수에 따른 자리 배치 수를 기억하는 2차원 배열을 먼저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을 입력받은 뒤에 2차원 배열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해둔 자리 배치 수가 없을 때만 다음 모둠을 만들어가는 부분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뒷모둠들로 만든 결과값은 기억해둔 곳에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을 입력했을 때는 1을 출력하고 10을 입력했을 때는 1232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100을 입력했을 때는 음수를 출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수형 안에 담을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문제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는데 단 가지수가 매우 크기 때문에 1000만으로 나눈 나머지를 출력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드에서 앞모둠과 뒷모둠을 붙일 때 곱하는 수는 100 이하이기 때문에 1000만으로 나눈 나머지는 정수형 안에 안전하게 담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모둠과 뒷모둠을 붙일 때마다 1000만으로 나눈 나머지를 저장해야 되고 최종 결과값을 더할 때마다도 1000만으로 나눈 나머지를 저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누는 수를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둠을 붙일 때마다 나머지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결과값을 더할 때마다도 나머지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코드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을 입력했을 때 1을 출력하고 10을 입력했을 때 1232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100을 입력했을 때 78만 3920을 출력합니다. 그러면 이 코드도 한번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점이 통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시 코드는 어, addDesk라는 함수 속에 for문을 호출하고 그리고 다시 이 addDesk라는 함수를 함수 속에 재기적으로 호출해서 그 결과로 받은 결과값으로 다시 for문을 호출하였습니다. 이 방법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책상 2개부터 n개까지 책상 배치수를 세어가는 방법으로 for문을 3번 사용하여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두는 공간과 나누는 수는 그대로 두고 입력받는 부분도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해두는 공간을 생성할 때 초기화를 조금 다르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ddDesk 함수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상 2개부터 n개까지 배치수를 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상이 i개일 때 첫째 줄 책상이 i개라면은 그것으로 배치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이기 때문에 미리 1을 저장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상이 i개일 때 첫째 줄 책상이 j2개인 경우로 가정해서 계속해서 세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책상이 i개이고 첫째 줄 책상이 j2개라면은 남은 책상은 i-j2개이기 때문에 그 i-j개에 대해서 미리 세워둔 수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i-j개에 대해서 i-j개에 대한 첫째 줄 책상 수를 k개라고 가정하고 미리 세워둔 결과값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값을 더할 때마다 나눈 수로 나눈 나머지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결과값을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코드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이 3일 때는 1을 출력하고 입력이 10일 때는 1232를 출력하고 입력이 100일 때는 78만 3920을 출력합니다. 그럼 이 코드 역시 채점용 사이트에 제출해서 결과값이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점이 맞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책상 배치 문제에 대한 예시해법과 프로그래밍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